여러분도 매일 바쁘게 살다 보면 문득 마음이 허전해지고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친절하고 다정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마음의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런 외로운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집까지 초대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집에 들이기 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3번째 유형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인 3명 중 1명이 바로 이런 사람들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 15분만 딱 집중해서 듣고 미리 예방하셔서 안전하고 평온한 노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집에 초대할 때 조심해야 할 사람 첫 번째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아무리 그래도 친척인데 조심하라니 흠칫하셨죠? 물론 혈연 관계에서 재고 따지는 게 조금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돈이나 이해관계가 얽히면 형제 관계도 무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노후 자금이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친척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뉴스 가까운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도서관에서 우연하게 만난 72세 김순자 할머니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작년 추석에 있었던 일이에요. 큰아들이랑 작은아들이 명절이라고 며느리랑 손주들이랑 다 같이 저희 집에 놀러 왔던 날이었어요. 며느리는 미리 와서 음식 준비도 도와주고 정말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한 명절이었어요. 근데 저녁 식사 자리였는데 이 문제로 한순간에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 집에 있으니까 허전하시죠? 그리고 허리도 안 좋으시다면서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기 적막하실 텐데 저희 집으로 오세요. 대신 이 집은 저희 명의로 넘겨주세요. 형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 집을 갑자기 형님 명의로 바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넌 지방 살면서 어머니 한번 찾아뵙지도 않으면서 무슨... 집 재산 문제로 언성이 커지더니 결국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큰 싸움이 났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피했고 결국 그날 밤 작은 아들 가족이 짐을 싸서 가버렸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제 마음은 아무도 몰라주고 두 아들은 지금까지도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네요. 이번 명절에도 어느 아들 집에 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혼자 보내야 할지 참 고민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는 일이죠. 아무리 어린 시절 같이 한 방을 쓰던 형제자매라도 왜 특정 사람만 도와줬느냐는 이야기가 돌면서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끼리만 있을 때는 단순했던 관계가 며느리가 들어오고 새로운 가정이 생기면서 각자의 입장과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좁아지고 형제간에도 서로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자기 가족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게다가 각자의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면서 부모님에 대한 부양 부담이나 재산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게 되죠. 또한 며느리들은 시부모와 시댁 식구들을 남편의 가족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형제자매 간의 도움이나 지원을 남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에만 도움을 주게 되면 다른 쪽 가족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이유 때문에 친척끼리 얼굴도 안 보고 산다는 집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같은 집안 행사에 친척을 다 같이 초대했다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매우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가 거론되면 순식간에 집안이 갈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척을 집에 초대할 때는 반드시 목적과 시간을 정해두세요. 예전처럼 며느리들이 제사나 명절 음식을 차리려고 하루 전부터 와서 부엌에서 힘들게 보내는 문화는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래 머무는 것보다는 오늘은 점심 식사만 하자 라고 시간과 목적을 미리 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서로 부담도 없고 할 일 있는 사람은 자기 일도 보러 갈 수 있어서 더 편하죠. 점심이나 과일 한 접시 정도로 가볍게 만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혈연 관계라도 재정 문제에서만큼은 철저히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금전적 의존도가 높은 친척이 있습니다. 사업할 테니 보증 서달라고 애원하는 조카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무작정 찾아오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사이도 아니라서 참 애매합니다. 이럴 때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이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서로가 억울하지 않고 가족 간 의를 지키면서도 내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모두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단호하게 선을 그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옛말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오히려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예방하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이 들어서 절대 초대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말이 많은 지인입니다. 작년에 이사 왔을 때 일이에요. 같은 아파트 5층에 사시는 분이 친하게 지내자며 찾아왔어요. 처음엔 참 친절한 분 같았죠. 김치도 담가주시고 커피도 같이 마시자고 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제가 화장실만 잠깐 가도 집에 있는 서랍장을 죄다 뒤지고 있더라고요. 어머, 이 화장품 좋다던데 얼마예요? 이 가방은 어디서 사셨어요? 아드님이 이런 시계도 선물하셨네요?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제가 없을 때를 틈타서 방마다 다 둘러본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며칠 뒤에 경로당에 갔더니 제 집 이야기가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김현숙 씨네 집에 금고가 있대. 아들이 외제차 뽑아줬다더라. 심지어 냉장고에 소고기가 가득하다는 말까지. 참 가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집에 금반지까지 모아뒀다며 있지도 않은 소문까지 났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일이 터졌어요. 제가 큰아들네 집에 손주 보러 이틀만 다녀온다고 했을 때였죠. 집에 돌아와 보니 창문이 살짝 열려 있고 방마다 서랍장이 다 뒤집혀 있었어요. 다행히 중요한 건 모두 은행 대여금고에 넣어뒀지만 그날 이후로 밤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작은 소리만 들려도 잠에서 깰 정도로 불안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우리 집 올 때마다 이것저것 살피고 나중에 나에 매주 들르겠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전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이런 사례가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있습니다. 특히 친구나 직장 동료들을 초대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모임에 유별난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말이 많은 지인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집안의 물건부터 찬장, 냉장고까지 샅샅이 열어보며 별의별 것을 소문나는 것은 물론이고 걔네 집에 이게 있더라 하며 말을 전달하면 도둑의 표적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불상사를 미리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집들이 하기 전에 고가의 물건이나 명품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잘 치워두세요. 통장이나 보험 서류처럼 우리 집 살림을 짐작할 수 있는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금고나 귀중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물건들은 절대 보이지 않게 해두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방문을 잠가두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방을 구경시켜 주더라도 혼자 다니실 때는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거실에서만 이야기 나누세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나의 모든 걸 다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집이 참 좋으시네요. 가구가 비싸 보여요. 이런 말을 듣더라도 아니에요.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요. 라고 웃으면서 넘기세요. 사람은 자기 집과 비교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냥 날씨나 음식 같은 가벼운 이야기로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우리 집에 초대한다는 건 단순히 공간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집의 살림을 보면서 집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집에 초대하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의를 지키면서 만날 때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절대 초대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는 과도하게 살갑게 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느끼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말동무 해줄 사람이 없나 싶어 교회나 경로당을 나가곤 합니다. 또 쉽게 이웃집 주민이나 지인을 집으로 들여본 경험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피해가 평소 신뢰했던 지인을 통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금융사기로 잃어버린 돈이 무려 1965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재작년에 비해 500억 이상 늘어난 숫자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기의 3명 중 1명이 아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친한 친구인 척 접근해서 마음을 얻은 다음 돈을 빼내는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이 노인 전체의 3분의 1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아는 사람에게 오는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라도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동갑내기 언니였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분 같았어요. 매일 전화도 해주고 반찬도 챙겨주고 어느 날은 비싼 건강식품도 선물해 주더라고요. 한 달이 채 안 돼서 친자매처럼 지냈죠. 그러다 좋은 투자가 있다며 퇴직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거절했는데 매일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하더니 결국 제가 평생 모아둔 3억을 다 잃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남일처럼 들리시나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기꾼에게 못 당하는 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친한 사람에게는 관대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의 수법은 매우 교묘하기 때문에 눈치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절대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회, 문화센터, 경로당 같은 안전해 보이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합니다. 친절을 가장해 그냥 친구처럼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쌓는 과정이 치밀합니다. 뛰어난 약장수는 절대 처음부터 약을 팔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물로 시작해 점점 호의를 쌓아가다가 매일 안부 전화도 하고 집에 찾아와 말동무도 해주면서 서서히 마음의 빗장을 풀게 만듭니다. 그러다 은근히 사적인 질문을 하며 수중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알아냅니다.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죠? 퇴직금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같은 질문으로 재산 상황을 캐내려 합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조금씩 스며들기 때문에 한 번 당하면 그 돈을 다시 돌려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요. 옛말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새로 만난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고 최소 몇 달 이상 두고 보면서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인격을 지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만약 집에 초대해야 한다면 자녀나 가까운 친지에게 꼭 누가 오고 가는지 미리 알려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람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이 말을 해보세요. 저는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 집도 다 대출이에요. 생각해보면 사기꾼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유가 돈이든 관계든 자신에게 이득이 될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뉘앙스의 말을 꺼내보는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상대방의 표정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갑자기 연락이 뜸해진다거나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친절을 가장한 사기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지만 이웃이라도 대문 밖에서 만나라. 여러분, 세상에는 분명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더라도 잘 모르는 사람을 쉽게 우리 집 안으로 들이지 마세요.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의 외로움을 채우려다가 평생의 행복을 잃지 말자는 겁니다. 진정한 관계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천천히 다가와도 오래 머무는 법이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예방하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드리는 지혜로운 동반자 채널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